직장에 다니면서 나를 잃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팁 딱 10가지로 요약해서 이직, 퇴사, 커리어, 바람, 안경, 체중계, 스트레스, 인정, 최후의 위너, 멘탈 이렇게 총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바람을 펴야 한다입니다. 뭔 헛소리냐 라고 하실 텐데요. 남녀 관계가 아니라 회사 생활에 대해서는 바람을 피는 게 필요합니다. 회사 외에 무언가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집중할 한 가지가 있어야지 회사 생활을 더 건강하게 해낼 수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재충전을 한다, 휴식을 취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예 바람이라는 관점으로 회사 생활 외에 무언가 하나를 만들자는 거죠. 그냥 나 좀 쉬었어, 누워 있었어, 내 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신이 다른 걸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TV를 보고 있어도, 아무리 누워 있어도, 이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정신이 계속 직장 일에 얽매여 있고 내 마음이 직장에서 들었던 막말, 갑질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계속 떠오르면요, 그건 진정한 휴식이 아니고 회사 안에서도 더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은 과감하게 끊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직장 생활에 집중을 했을 때 훨씬 효율이 나고 훨씬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에도 퇴근 후에도 직장에서 있었던 짜증나는 일, 기분 나쁜 말, 남아있는 일, 그거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거를 과감히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냥 쉬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취미, 온 정신을 다해서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온전히 끊어낼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겪었던 힘든 일들 끊어내고 다른 집중을 하는데, 이거는 굳이 내가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 취미를 더 깊이 있게 더 제대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게 몰두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훨씬 집중력도 높아지고 더 휴식이 제대로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하면 회사 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아? 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하니까 회사에서는 회사 일에 딱 집중을 하는 거고, 주말에는 원래 우리가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이럴 때 어떤 걸 해볼까 라는 재미있는 호기심, 탐구가 들어가고 사소한 성공 경험을 쌓다 보면 월요병이 없어지고요. 회사에 가는 순간 딱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 밤부터 회사 가야 돼, 지레 겁을 먹고 지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거 싹 사라집니다. 바람을 피세요. 남녀 관계에서 피는 거 절대 권유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믿음을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우리가 회사는 출근해 있을 때 온 힘을 다해 일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성실, 계약 조건이지만, 우리가 주말에도 회사 생각만 하겠다라는 거를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운동, 취미,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거야. 내가 성장해 나가고 업글 인간이 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제대로 해나가다 보면요, 오히려 직장 생활이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사실 퇴근하고 주말에 떠오르는 회사 생각들이 그렇게 정말 직장 생활의 업무에 성과에 연결이 됐나요? 그런 건 아주 일부잖아요. 물론 우리가 퇴근 후에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고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100% 중에 아주 일부밖에 안 되죠. 생산적인 게 아니라면 그 시간을 차라리 다른 분야에서 생산적으로 만들다 보면 훨씬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베스트셀러 쓰신 여러 작가님들이 계속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부업이 잘 되면 회사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부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겪어보기도 한 거고,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렇게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내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를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더 오래 회사 생활을 하려는 원동력이 생기고 일을 하는 순간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결코 회사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만약에 회사에서도 계속 그거 생각하고 업무 해야 되는데도 계속 그것만 떠올리고 제대로 일을 안 해내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다가는 오히려 밥줄이 끊겨서 바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주말에 쉬기 바쁜데 이런 거 언제 해요? 라고들 하시는데, 관성의 법칙 아시죠? 사람이 쉬다 보면 계속 쉬고 싶은데요, 뭐 하나를 시작하면 그걸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건 저에게 뭐 숙제 같은 일,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운 취미 활동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번 주말에는 뭐 맛있는 걸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주말에는 어떤 유튜브를 찍어볼까? 어떤 내용의 글을 써볼까? 이런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삶에 활력소가 생긴다는 거. 5번째,
안경을 잘 골라야 된다입니다. 안경이 뭔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교훈,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되죠.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간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이 투더리 스머프의 안경을 쓰고 부정적인 관점의 안경을 쓰고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투더리 스머프였어요. 거의 7년을 그런 투더리로 지내왔는데 내가 직장에서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해보자,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자라는 관점으로 성장의 안경을 쓰고 모든 일에 임하는 순간 정말 성장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성장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의 이런 면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저 사람의 이런 단점은 내가 조심해야겠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잘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이걸 바꿔봐서 성장해야겠다라는 성장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데에도 성장할 거리가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안경에 금이가 있고 흐리게 보이면 모든 세상이 흐리게 보이는 거 똑같아요. 모든 나의 일상을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와, 내가 작년에 이랬지? 정말 어렵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나도 같이 부정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내뿜는 그 에너지가 정말 영향이 커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나쁜 안경을 쓰고 있던 건 아닐까? 나는 어떤 관점으로 직장 생활에 임하고 있었나? 라는 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직장 생활에도 체중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중계는 내 몸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나의 평판이나 나의 장단점, 나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회사에서의 무게, 회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몸무게는 굉장히 쉽게 체중계로 잴 수 있는데 회사 내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라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평판이 어떠한지, 내가 무례했던 건 아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건 아닌지, 내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사람은 아닌지, 내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런 성적표, 체중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물 흐르듯이 가다 보면 그게 결국 나의 캐릭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술자리에서 김 과장 그 말은 좀 너무 심했다 이런 말이 들리면 제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이렇게 굉장히 화들짝 놀래하고 내가 그랬어? 내가 그걸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런 부정의 단계를 겪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걸 처음 알려주면 내가 무슨 그런 병이야 하면서 부정의 단계가 있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안 좋은 피드백에 대해서 부정하는 단계를 좀 단축하는, 짧게 해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알아차리고 인정을 하면 절반은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내가 보고서를 썼다, 일을 했다, 협업을 해나간다라고 할 때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여러분, 당신이 일을 해봐. 이런 말이 사실 나가게 되지만 겉으로는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남들이 볼 때 이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꿔야 할까라는 나에 대한 진단, 나에 대한 알아차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그것만 해도 절반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된 걸까라는 그런 알아차림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들 시선만 신경 쓰고 내 할 말 못하고 그렇게 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인정하고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한 면도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제가 그 부분은 잘 못합니다 라고 대신에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가 또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대고 당신 그 말 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너 그 말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잘 못 해줘요. 그 말을 했다가 괜히 꼰대가 될까봐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해주니까 더 내 스스로 알아차릴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한 피드백을 해줬을 때 그거를 짜증내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 정말 친한 사람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좀 선을 넘는 게 있다면 꼭 좀 얘기를 해줘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이 또라이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면을 자꾸 인지를 해야 발전을 해나가고 성장을 해나가고 적을 줄이고 좀 더 업무를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알아차림을 회사에서의 무게를 재주는 체중계는 없지만 나 스스로의 진단을 해주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영상을 잘라서 또 말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